챕터 2부 90년대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챕터에는 90년대생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재들의 특징, 그리고 어떤 식의 고용 형태,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가가 이제 CJ에서 인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최근에 퇴사하셨대요. 근데 소식이 되게 발빠르네요. 예. 제가 또 들어가서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네. 흥신소야 완전. 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다리 씨한테는 일은 뭡니까? 일이란 게 무엇이냐? 네. 일이란 거 저에게 일? 전공한 걸 일을 하고 있고 네. 따지고 보면 어쨌든 일은 제 밥 먹여주는 수단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재밌는 걸 하면서 밥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에서는 일이라는 걸 자아의 성장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은 일이다. 돈 벌러 회사 왔으니까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나는 가겠다라는 게 오케이라고 했는데, 이전 세대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이라는 게 자아의 성장과 자아의 인정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럼 오다리 씨한테 일이란 뭡니까? 저는 일은 제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돈을 벌면 더 좋고. 근데 돈을 못 벌었다면 이런 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돈 좀 버셨나 봐요. 아니 난 좋아하는 거 하면 돼라고 일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라고 해놓고서 돈 못 벌고 막 손가락 빨고 앉아 있으면 엄마가 등짝 치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로 제가 좋아하는 걸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니까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데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직업을 정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직장인, 그냥 있을 수 있죠. 이 두 명으로 본다고 봐요, 저는. 네네. 오다리 씨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듣는 평이나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너는 네 맘대로 산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 주변에 어쩐 직장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일하는 거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놈들이 나 진짜 맨날 밤새고 돈도 막 제대로 못 받는 돈도 있고 그쵸. 힘들어 죽겠는데 네. 야 그래도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야이씨 너는 넌 놀아도 돈 나오잖아. 너는 주말에 쉬어도 돈 나오잖아. 어쨌든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자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어요. 아 그쵸. 돈을 벌든 못 벌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한 게 아닌데 네. 대단하게끔 포장되어 있다는 네. 게 자꾸 사람들이 막 너는 되게 훌륭한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되게 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프리랜서 단위로 일을 할 때는 좋았죠.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일로 되는데, 근데 이게 한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일이에요, 그냥. 일이죠. 네. 진짜.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고, 물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는데, 힘든 건 똑같아요. 똑같지. 네. 심지어 우리는 일을 안 하면은 회사 공장이 멈춘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돼. 어쨌든. 출근을 해도 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근하고 막 뭐 쓰고 다 해도 이게 네. 결과적으로 돈과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솔직히 더 많잖아. 그렇죠. 그런 걸로 따지면은 직장 상사 이런 게 없다 뿐이지. 네.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 매한가지지 뭐. 또 일하다 보면은 주로 주말에 일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있어. 저녁에 6시 막 이때 메일 보내고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그렇지.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네. 그리고 맨날 퇴근 아직 안 했는데 7시쯤 뭐 수정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퇴근해 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달라요. 그래요? 저는 안 된다고 해요. 나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럼 저희가 내일 작업해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안 그러면은 전 워라밸 진짜 중요시 생각하고, 저는 일이 자신의 성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일이 안 되고 일을 정말 일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는 그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것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퇴근 시간 지나면 잘 확인을 안 하더라고. 네. 급한데. 자꾸 딴짓 해가지고. 급하면 자기가 진작에 먼저 보냈어야지. 뭐 전화로 해야지. 전화도 안 받더라고. 전화도 안 받아. 거의 술 먹고 있나 바로.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워라밸을 챙겨야지라고 생각하게 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로 되게 오래 일을 하다가 그때는 진짜 워라밸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지. 심지어 나는 사무실도 없었고 그럼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완전 진짜 없어. 일과 라이프가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냥 일하고 라이프가 같이 있는 거 혼재되어 아니, 있어. 전 일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밥 먹고 일하다가 자고 이런 느낌이야. 맞아. 그래서 밤새서 일한다는 게 되게 뭐 무슨 의미였냐면은 일하다가 바로 누워가지고 이불 깔고 자고 일하면 바로 컴퓨터 켜서 일하고 바로 이제 일자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무너졌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사무실이란 거를 작게 이제 들어가면서 집에서 일을 안 하게 됐어. 근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이게 진짜 집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집에서 산 게 아니었어. 근데 집에 오는 게 되게 좋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구나. 일과 직장을 이렇게 분리하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연속성으로 갖고 가져가려고 안 하고 그리고 뭐 상사들이 일 끝나고도 업무를 막 주려고 직장인들한테 노트북을 주는 이유는 집에서도 일하려고 하는 거고 그쵸. 아이패드 주는 이유는 지하철에서도 일하라고 하는 거.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나는 이제 집에서는 나한테 이제 그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지. 근데 이게 진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좀 중요한 게 진짜 거래처나 이런 데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 퇴근 시간 이후에 전화를 잘 안 받는다거나 연락을 안 받고 주말에 연락 안 받고 이러는 게 적응이 되면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을 해요. 맞아. 네. 이거 초반에 어떻게 근데 쌓는 초반에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쌓는지의 문제지. 맞아. 저희 회사도 10시 출근해서 5시 퇴근이에요. 네. 직원들이라고 해봤자 한 명밖에 없지만 직원은. 그러면은 저희는 사실 35시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네, 주 35시간 유토피아죠. 그쵸. 근무 시간으로만 따지면 저는 그것보다 더 일을 하면 사람은 딴짓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거는 시급이 더 나가는 거다. 괜히.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시간에 와서 열심히 일만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도 안 하고 사내 메신저 따로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퇴근하면 꺼도 된다. 약간 근데 이게 그거네. 퇴근하고 나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라는 의미인 거네 사실은. 그렇기도 하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나도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마 씨. 근데 이제는 안 그러죠. 저 혼자 일할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규모가 생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직원들이 막 눈치 보고 그렇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까? 네. 앉아 있는데 막 먼저 가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저희 직원도 90년대생인데 그냥 가던데요. 약간 시간 되면. 욕하려고 한 거 아니지? 아니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퇴근 그래요. 시간 되면은 가고 뭐 예를 들어 지각을 할 수도 있어. 뭐 10시 반에 와. 근데 5시 반에 가서 똑같이 근무 시간만 맞추면 되지. 그니까 10시에 뭐 어떤 미팅이 있다거나 회의가 있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출퇴근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건 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보면 이제 칼퇴 이야기도 나오고 휴가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립 이런 게 어떤 대립인지 잘 몰라요. 어떤 연차를 어떻게 써야 되고 막 무슨 공휴일 같은 게 있으면은 막 그렇게 물려서 쓰고 싶은데 뭐 그건 또 부장님한테 뭐 들어야 되고 뭐 모르겠어. 뭐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들이 나는 하고 싶은데 그 계약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면 눈치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해본 거나 다름없어가지고 그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걸 왜 눈치 봐야 되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니까 내가 계약서에 있는 대로 하는 거고 연차 쓰는 건데 왜 눈치를 봐야 되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를 조련하듯이 하면 돼. 이러다 우리 클라이언트들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론 클라이언트의 관계와 계약의 연차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면 주말에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 신뢰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데 아닌 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칼퇴라는 말이 뭐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네. 그 사실 퇴근은 퇴근인데 칼퇴근이란 말이 안 된다. 너 칼퇴해.
저 칼퇴할게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퇴근이라는 것은 정시에 퇴근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단어라는 게 칼퇴라고.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이런 이슈 때문에 신입 직원들이 자살하고 이래가지고 아예 건물 뭐 전원을 내린다던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엔 SK에서도 주 4일 근무를 격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 4일 근무. 나머지 3일은 그러니까 회사가 쉬는 거예요. 그 SK가 그 SK 우리 생각하는 SK텔레콤 막 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되게 조그만 회사래요. 규모가 되게 작아서 거기는 격주로 근무를 해도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를 샘플로 한번 돌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근무 일수가 줄으면 그 월급도 좀 주나? 이제 근로 계약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 네.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때? 주 3일 근무야 아예 아싸리. 네. 어떤 회사가 있어. 주 3일 근무고 회사는 6일을 돌려. 그래가지고 고용이 는 거야. 고용이 늘고 월급은 줄고. 이런 식의 형태로 가면은 그런 제도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장난질 치기 딱 좋은 건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통계자료 볼 때 1차 자료밖에 안 봐요. 그러면은 보좌관들이 진짜 통계적으로 분석한 논문 갖다 주면 안 봐요. 그래서 취업률, 실직률 뭐 이런 거 얼마냐, 취업률 얼마냐고 봐. 그럼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6일 일하는데 3일씩 나눠서 하자라고 하면 취업률은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경제적인 성장까지 갈 수 있냐 없냐는 몰라요. 모르는 거지. 네. 모르는 거지.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주 4회 얘기가 나오길래 그럼 남는 시간에 딴 사람 쓰면 고용이 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진짜로 4일만 일하자는 거죠. 실제로 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토요일 날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렇지. 언제부턴가 격주로 바뀌고 이제는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게 됐으니까 뭐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좀 더 놀러 다닐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정책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별로 그러니까요. 없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잘 운용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현상만 만들어 놓고 약간 방치하는 게 좀 있지. 이건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 지금 정권이 뭐 예전 정권이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늘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렇지. IMF 이후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유토피아 시대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35시간 일하는 그 유토피아. 네네네네. 이 유토피아라는 책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토피아 네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게 토마스 무어라고 영국 작가가 쓴 책인데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16세기 당시에 그 영국의 왕정을 비판한 책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영국에 원래는 농경 사회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양을 키우게 됐는데 그 양 털을 팔아가지고 이게 짭짤한 거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내쫓고 여기에 이제 나 양 키울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실직하는 사람들도 늘고 근데 경제는 성장을 해. 소득이 늘어. 근데 그게 이제 토지를 가졌던 일부 사람들한테만 부가 귀속이 되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왕정의 체제를 비판을 하면서 이제 유토피아적인 삶을 2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게 바로 6시간만 일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급이 없고 모두가 공평하게 일하고 그리고 놀고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씩만 일해도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자급자족 사회를 가정하고 쓴 거죠. 유토피아가 원래 라틴어로 어원이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라는 것을 쓸 때 지금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상적으로 추구했었던 것이 이제 6시간만 일하는 사회인데 이게 약간 사회주의적 사상이랑 다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공평하게 일하고 생산시설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서 사회주의로 빠지는 사상의 기초를 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결국 사회주의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도 나왔는데 뭐 어쨌든 같이 읽어보면 좋은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라는 것 그리고 토마스 모 유토피아는 좋은 명작으로 손꼽히는 책이니까 뭐 한 번쯤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 게 시간 되면요. 네. 짧아요. 한 160페이지 되나? 180페이지? 알겠습니다. 네.